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실 임혜미입니다. 제 순서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관광 대응 데이터 분석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고 발표 후에 다양한 의견 주시면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관광을 통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 감소라는 문제는 단순히 그 지방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마주한 구조적인 과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에 관광은 과연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고자 탐색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방 도시들을 여행하시면서 조금만 이제 읍시가지에서 조금만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라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 현장의 체감이 저희의 분석 과제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인구 감소 지역 관광 프로파일링 분석의 주요 목적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관광을 통해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늘려 관광 생활 인구 정책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도 관광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관광 대응 전략을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현장에서 정말 실제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관광 사업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의 이제 지역적 특징이라든지 관광 특징이라든지 뭐 산업적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살펴보았고 분석 방법론도 이제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고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인구 감소 과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살펴본 뒤에 각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로 관광 행태, 관광 자원, 그리고 교통, 산업 등 관광 특성 데이터 체계를 기반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을 유형화를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하는 실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그 인구 감소 지역에서 관광객이죠. 그 관광 생활 인구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의 방문 행태는 어떤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밀하게 살펴보고자 가명 정보 결합 분석을 통해서 그럼 실제 관광 생활 인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정말 효과가 있어? 라는 걸 검증하면서 지역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에 검증된 분석들을 토대로 저희는 관광 생활 인구 유입 전략을 위한 이제 지역별 관광 사업을 제안하는 관광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과제는 단순히 이제 통계 분석에 그치지 않고 통계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그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설문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셜상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검색하는 소셜 데이터들 이런 수요자 관점에서의 데이터들도 함께 살펴서 봤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선 이 관광 생활 인구라는 개념을 좀 위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 관광 생활 인구는 그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에 의한 생활 인구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이 생활 인구의 개념에서 관광적 측면을 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인데요. 즉 관광 생활 인구란 관광 그 지역 주민은 아니지만 지역에 정기적으로 체류하고 그리고 방문하면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자 관점에서는 관광업 종사자들이 포함될 거고요. 소비자 관점에서는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 인구라는 개념 자체가 정주하는 인구처럼 이제 제로섬이 되는 인구와는 달리 지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파지티브 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구의 개념으로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통영에 이제 통영을 많이 방문하는 낚시인들인 셈이죠. 이들은 통영의 지역 주민은 아니지만 정기적이고 그리고 체류하면서 이제 주말마다 지속적으로 통영에 방문해서 숙박하고 통영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그 통영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은 아니지만 관광 생활 인구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 대응 전략에서 핵심은 관광 생활 인구의 지속적인 정기 방문과 장기 체류의 확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인구 감소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저희는 지역의 수요자와 공급자 두 관점에서 지역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요자 관점에서는 이제 방문객들이 왔을 때 핸드폰을 다 요즘 들고 오잖아요. 이동통신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차량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죠. 내비게이션 데이터는 차량의 목적지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어떠한 관광 동선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데이터도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앞쪽에 정량적인 데이터에서는 이제 얼마를 썼고 몇 회 방문을 했고 얼마의 기간 동안 있었고 이런 좀 정량적인 것만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정성적 방법도 좀 추가를 해서 소셜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제 수요자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 관점에서는 이제 앞서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공공 데이터 기반으로 관광의 인프라 그리고 지역 인프라 그리고 관광지 현황이라든지 지역의 정책 역량 그리고 지역의 정책 추진 현황 등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두 수집했고 총 다 수집해서 보니까 지역의 특징을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꽤 많더라고요. 총 231개의 데이터 항목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다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의미 있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췄고 이를 프로파일링 데이터로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분석 방법론을 볼 건데요. 저희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모두 결합했습니다. 정량 분석에서는 이제 K 평균 군집 분석과 잠재 계층 분석을 통해서 지역별 특성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성 분석에서는 유형 분석 내 다양한 속성을 비교 교차해서 주요한 속성을 찾아내는 크로스 커팅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을 분류하였습니다. 데이터에서만 확인하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교환과 피드백을 거쳐 검증하는 등 이 결과의 객관성과 정책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 방법과 정석 방법을 모두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보완했고 그 결과 신뢰도 높은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유형화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유형화 데이터는 크게 관광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방문객들의 관광 행태 그리고 지역 관광 현황, 지역의 일반 현황 등을 구분하여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감소 관심 지역 107개를 총 8개의 관광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관광 행태 구분에서는 자원성, 체류성, 거리 유형, 방문객 유형, 소비 유형, 관광 성장성을 주요 지표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관광 현황에서는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자원들 그리고 산업 정책 역량과 교통 접근성을 주요 지표로 살펴보았고요. 지역의 일반 현황에서는 그 지역민들의 인구 구조 그리고 산업 특성, 안전을 주요 지표로 보았습니다. 이 8개 유형 중에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유형은 관광 1과 관광 6의 유형이었습니다.
유형 1은 이제 표에서 보시다시피 해양 중심의 자원을 가지고 쇠퇴하는 산업 특성을 가진 지역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특성을 좀 살펴봤더니 원거리에서 오는 방문객들의 숙박 일수가 체류 시간이 가장 긴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지역에서 관광 사업, 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관광에 대한 성장세도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통영, 강화, 사천, 영덕, 태안군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유형은 유형 6입니다. 그 자원 유형 때문인데요. 테마파크형과 역사 유적형의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들로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이 가장 매우 길었습니다. 숙박 비중도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비중을 좀 살펴봤더니 수도권에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그리고 그 방문하는 유형도 가족 방문 대상자가 많았습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속초, 강릉, 고성, 경주, 안동이었습니다.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을 8개의 관광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요. 이 관광 유형을 분류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어떤 속성이 중요도가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았더니, 관광 행태에서는 여행 활동과 장소가, 그리고 지역 관광 현황에서는 관광과 관련된 예산이, 그리고 지역 일반 현황에서는 지역 주민의 고령화 비율이 중요한 키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 앞서의 데이터들에서 확인되지 않는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생활 인구의 관광 행태와, 그리고 지역과의 관계, 그리고 관광 효과성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유형들을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형별로 최소 300부, 유효 표본수는 2,400부로 방문자의 이제 일반 특성이라든지 방문 전, 중 활동, 그리고 숙박 경험, 소비 특성, 그리고 방문 후 평가, 지역과의 지속적인 관계 등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 얻고자 했던 질문은, 그럼 이 유형별로 관광 생활 인구의 방문 행태와 방문 효과에는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생활 인구로서의 의미 있는 유형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주요 질문을 분석해 보면 관광 생활 인구로 인해 방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관광 유형은 앞서 정량 분석에서도 관심 있게 보았던 유형 6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 생활 인구로, 방문 유형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았고 방문할 때 체류 기간은 평균 2.39일이었습니다. 전체 유형 중 가장 길게 체류하였고 방문 기간 내 1인당 지출 비용은 약 22만 원 정도로 방문으로 인한 지역의 경제 효과가 가장 큰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유형 6에 해당하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 생활 인구는 방문 횟수는 적더라도 체류 기간이 길고 지출 규모가 큰 경량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지속적이고 질 높은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의 잠재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인구 감소 지역 8개 유형들이 각 유형별로 지역에서 경험하는 주요 경험 활동의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아무래도 음식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타 유형과 같이 높게 나타났지만, 특히 유형 5 같은 유형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이 외에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 재방문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와 추천 의향이 높은지,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해서 어디에서 많이 소비하는지, 그리고 자주 오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느 업종에 어느 품목을 많이 쓰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 과정에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 사전에 예상했던 부분과 실제 응답 데이터 간의 차이가 지역 유형별로 차이가 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비만 많은 사람보다 지역과 정서적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 데이터에서는 이제 앞서에서 정량해서 봤던 통신 데이터에서는 지역을 찾는 방문객의 이동 흐름만, 그리고 신용카드에서는 소비 흐름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지역을 조금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통신 데이터와 소비 데이터를 결합하여 가명 정보 결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가명 정보 결합 분석은 개인 정보를 이제 걷어내고 그 사람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그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통계 데이터보다는 자세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지역마다 사람은 많이 오는데 이제 소비가 적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은 적게 오지만 소비가 높은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당일 유형과 이제 당일치기 여행과 숙박 유형별로 소비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숙박은 뭐 1박, 2박, 3박 이상 이렇게 장기 체류하는, 요새는 일주일 살기나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별로 소비 패턴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재방문을 많이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방문하는지, 근거리에서 많이 방문하는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많이 방문하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을 거쳐서 그럼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 그리고 시간대별로 낮과 밤에 소비하는 품목, 그리고 주말과 평일 시간대별로의 업종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확인하기 위해 4개 지역을 뽑아 분석하였습니다. 앞서에서는 이제 인구 감소 지역 전체를 분석했는데 여기에서 4개 지역을 뽑은 이유는 이제 가명 정보 결합은 그 분석을 할 때마다 이제 데이터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상 4개밖에 하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추가해서 이제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4개에서는 저희가 4개 지역은 통영, 평창, 가평, 담양이었습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보면 첫 번째 통영인데요.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통영은 바닷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이 분포된 지역입니다. 연령별로 좀 살펴보면 20대는 길게, 50대는 자주, 짧게 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영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중에 3박 이상 체류하고 연중 5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영을 찾는 관광 인구의 비중이 다른 유형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통영으로 오기 전에 유입 지역은 부산과 수도권 비중이 높았습니다. 특히 3박 이상 체류 시 낚시용품 및 스포츠 레저용품 관련 소비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같은 유형의 지역이라도 세대별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도 세대별 맞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에 이제 검증된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지역의 관광 솔루션 도출을 위한 매칭 데이터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각 요인별로 중위값과 평균값을 적용해서 각 지역마다 상위 데이터와 하위 데이터를 통해 지역별 관광 환경과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정말 추진 가능한 다양한 정부 부처의 정부 관광 사업을 기반으로 해당 사업들이 필요한 지역들을 매칭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좀 관광 사업을 제안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실제 이제 여건상 내지는 우리는 이러한 한계가 있고 이런 사업 추진 시에 제약 사항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약 사항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데이터셋을 2개로 나누어서 관광 환경 및 문제점 진단 데이터 1셋과 그리고 사업 실행 가능성 진단 데이터 2셋을 적용해서 지역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관광 솔루션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관광 솔루션 매칭 데이터 분석 예시를 보면 지역별 관광 특성과 이제 관광 환경 그리고 사업 환경 분석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상위 하위 데이터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러한 특성과 문제점을 가진 지역들이 계획하면 좋은 관광 사업과 마케팅 리스트가 제공됩니다. 앞서 이제 관심 있게 저희가 봤던 관광 유형 1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영덕군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영덕군은 외식, 숙박, 여행형 소비가 높으며 긴 체류 시간, 높은 관광 성장세를 보이지만 높은 인구 위기와 쇠퇴하는 산업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총 7개의 추천 관광 솔루션이 제안됐습니다.
솔루션 예시 중 하나인 문화유산 활성화 사업은 영덕군이 상대적으로 관광객 수는 저조하지만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는 관광 성장세가 높은 지역으로 기존 자산을 깊이 있게 활용하는 방향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가유산청의 지역문화유산 활동의 사업의 방향성이 실제 고려할 수 있는 사업일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정부 부처의 관광 사업을 매칭했던 건 이제 꼭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예산을 따야 된다 이랬던 건 아니고 이러한 유형의 관광 사업이 그 인구 감소 지역의 특징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때에 도움이 된다 예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서에는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마다 이제 솔루션 예시안이 담겨져 있고요. 이게 동영상인데 저희가 이제 관광 데이터를 앱을 위해서 서비스되는 거를 조금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렇게 그 해당 지자체를 누르면 해당 지자체의 각 지역의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관광 특성과 지역 특성을 데이터로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추천 관광 솔루션이 제안됩니다. 이 관광 솔루션은 이제 한국 관광 데이터랩의 인구 감소 지역 게시판을 통해 서비스되고 이를 통해 지자체나 RTO, 지역 관광 사업을 계획하는 관계자들이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와 솔루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이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그 가능성의 첫 단추를 함께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관광 유형의 관광 전략이 가장 적합할지 대한 질문과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교류와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주제로 도모나가 히로시 서울 사무소장님과 임혜미 한국관광공사 책임연구원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나가사키 현의 역사성 또는 지리적 위치 등으로 일찍부터 네덜란드, 중국 또 한국과의 국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금도 전 세계 국가와의 교류를 통해서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현이고 도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하나의 현에서 국제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이루어져 왔는가 그 역사성까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임혜미 연구원께서 발표한 그 인구 감소 지역 관광 프로파일링 분석은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인구 감소 지역을 거시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인구 소멸 지역,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현안으로 중요한 과제이고 한국에서는 지금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과 일본 관계자 모두가 상호 학습하고 양국에서 이런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좋은 정책이 있다면 서로 벤치마킹해서 받아들이고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제1세션과 제2세션 모두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네 분 그리고 그 앞에 기조 강연을 해주신
모리나카 다카오후미 시장님을 포함해서 5분과 또 토론으로 참석해 주시는 그 김상민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님 이렇게 해서 6분이 5시 5분부터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잠시 휴식을 하고 장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 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